보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진 남북조 시대 관리 임용 제도를 통해서 몽골 귀족사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당대의 문화에 대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형성 과정과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겠죠? 후한이 이제 220년경에 멸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한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황건적의 난 때문이었죠? 그 뒤에 이제 혼란기가 들어서는데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청나라, 송건의 오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지의 시대가 온 거죠. 이 분열은 이제 위나라에서 나왔던 진시황의 진나라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진이 다시 통일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중국은 통일되었지만 만리장성 안쪽은 통일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나 북방의 다섯 민족이 오랑캐죠. 다섯 오랑캐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화북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른바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수도를 잃게 된 중심지를 잃게 된 한족은 강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동쪽으로 가서 다시 만들어졌다 동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화북지방은 5호가 16개의 나라를 만들면서 주거니 받거니 막 정신없고 남쪽은 이제 동쪽으로 간 진나라 동진부터 송제, 양진 이렇게 수시로 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왕조가 만들어졌다 해서 북조, 남쪽은 남쪽대로 왕조가 만들어졌다 해서 남조,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지도인데요. 아까 5호 16구 갈 때 5개의 오랑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5개의 오랑캐는 만리장성 북쪽에 늘 호시탐탐 중국을 괴롭히던 흉노가 있고요. 그리고 선비족, 그 다음에 갈족, 저족, 강족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만한 건 이제 아마 선비족이 세운 나라들, 우리 고구려하고 많이 싸웠던 나라였죠. 그 전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구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던. 그 다음에 또 고구려를 도와줬던, 고구려의 불교를 전래해줬던 전진이란 나라 있죠. 그 전진은 이 저족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흉노가 세웠던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이제 들어와서 진나라를, 그때는 진의 수도가 로양이었거든요. 로양을 치고 황제를 잡아가는 등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제 장안을 중심으로 그 진의 황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지만 그들도 패배하죠. 이러면서 이제 한족은 강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양쯔강 유역, 창장강 유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강남으로 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동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흉노, 선비, 갈, 강 얘들이 5호 16국을 형성해서 다툼을 했는데 결국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중국이 통일되는 겁니다. 선비족이 세운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고 남쪽은 이제 동진에서 송, 제, 양, 진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이러면서 두 개의 왕조로 중국이 나눠지게 됐다.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걸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초고 세 나라가 있었는데 삼국지 진으로 잠깐 통일됐다가 북중국은 5호 16국 얘들이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이 되고 이 5호 16국은 선비족의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고 남쪽은 이제 송제 양진으로 이어진다 해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다. 근데 이 북위에서 효 문제라고 하는 적극적인 중국화 정책, 한화 정책을 펼치던 황제가 죽고 나서 이건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고 이건 다시 또 북제와 고시성을 가진 황족들의 북제와 우문시의 북주로 갈라지죠. 이어지죠. 근데 이 북주에서 나온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나라를 세워서 10년 만에 10년도 안 되어서 모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에 의해서 다시 중국이 통일될 때까지의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자, 말씀드렸듯이 화북지방의 북조는 북위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위의 그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쳤죠. 수도를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평성에서 로양으로 옮깁니다. 지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평성에서 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죠. 이 로양이 어디겠습니까? 그 진나라의 수도였고 한족의 근거지였던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죠. 성씨, 한족 성씨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자신들의 성씨였던 선비족의 성씨였던 탁발씨를 버리고 자기도 성씨를 원씨로 정해서 쓰는 등 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요.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한족과 결혼할 것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균전제를 실시하죠. 오랜 전란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농경지를 노동력을 갖춘 몰락 농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땅을 균등하게 백성들에 나눠주죠. 그래서 안정적인 세수도 확보하고 그 노동력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효 문제 사후에 아까 지도에서 확인했듯이 동위와 서위로 다시 분열되고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고씨와 우문시의 나라로 다시 또 갈라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남중국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왕조 교체가 있었다. 왕권이 동쪽으로 아무래도 중심지를 옮기다 보니까 황제의 권력이 셀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반란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토착 세력과의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빈번한 왕조 교체. 그래서 동진, 송, 제, 양, 진 등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게 됐다. 어쨌든 한족들이 강남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한족들이 강남으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오리지널 한족들이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는데요. 새로운 농법의 보급 그 전까지 강남 사람들은 들판에다 불을 싹 질러서 그 퇴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그냥 물을 댔답니다. 그래서 화경수누 농법이라고 하는데요. 불로 싹 불 지르고 그 다음에 물을 대는 거 이런 농법을 썼는데 화북 사람들 한족들이 들어오면서 화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간을 하면서 땅을 좀 깊이 갈고 하는 등의 깊이가리 등의 새로운 농법을 시행하는 거죠. 이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화북 지방 못지않게 엄청나게 향상되게 됩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시대를 이제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네요. 없으면 여기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효 문제의 적극적인 한화 정책으로 인해서 한족과 그 오랑캐 호족의 문화가 섞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호한융합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한화 정책 결과 호환 융합 뭐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다 보면은 문화가 섞이게 되겠죠. 우리 교과서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오는데 호환 융합 문학 같은 경우에 북방 민족의 그요 뭐 그 사람들은 뭐 텐트를 치고 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대 생활, 의자 사용 뭐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족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뭐 장화 같은 걸 신던 것을 가죽 신발으로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말을 타야 되니까 아무래도 소매가 좀 좁은 그런 옷을 입었을 텐데 소매를 좀 넓고 화려한 중국풍의 옷을 입도록 하는 등 이렇게 해서 문화가 억지로 섞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억지로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겠죠. 몬골 귀족 사회 형성과 귀족 문화의 발달.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관리 선발 제도였던 향거 리선제. 근데 이게 이제 남북조 시대에는 구품 중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무슨 말이냐? 중앙에서 파견된 중정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중앙에서 임명한 중정관이 지방의 인재를 9품으로 나누어서 중앙에 추천을 합니다. 향촌 인재를 선발할 목적이죠. 그런데 중앙의 고위 관리나 지방의 호족들이 자신들이 중정관이 돼서 자신의 일족을 추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안 능력보다는 집안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이들은 대대손손 관리로 선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 되는 거죠. 우리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 사회 형성 과정과 비슷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이 문벌 귀족들은 대토지를 가지고 있고 중앙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죠.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 기본적으로는 유교 문화지만 이제 불교와 도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불교는 후한 초에 사막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당시에 한나라 시대에는 크게 유행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와서 발전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왕권 강화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북중국은 남중국의 한족 황제에 비해서 권위가 떨어집니다. 정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좀 불교와 도교를 활용해 가지고 황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황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대한 불교 석상들도 만들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윈강 석불이나 룽먼 석불 같은 것들이 다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발전상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북중국의 왕실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교를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적불 사상을 강조하게 되겠죠. 도교는 도가 사상과 신선 사상이 융합되어서 이제 종교적인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태평도라든가 태평한 세상을 꿈꾸는 좀 도교적인 신앙이죠. 그 다음에 오두미도 쌀 5두만 이렇게 내면 뭐 종교로 받아준다, 신자로 받아준다 해서 오두미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종교들이 이제 도가 사상과 신선 사상을 결합하면서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어진 게 도교입니다. 도교는 기본적으로 불로장생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니까 황실에서 많이 수용을 하죠. 귀족들이 이제 그런 사상으로 불로장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남조 지역, 남중국 한족 사회에서는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무의 자연을 꿈꾸는 노장 사상과 함께 청담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치나 이런 걸 좀 잊어버리고 정치에 좀 관심 없이 검은 고를 뜯으며 뭐 담론을 나누며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중림 칠현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선생님도 이 이름은 뭐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교과서 자료라든가 요 다른 자료들에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완적, 해강, 산도, 유영, 완함, 향수, 왕융.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무관심해서 노장 사상에 무의자연 사상에 깊이 빠져들어서 이제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대나무 밭에 7명의 현자다 해서 중림칠연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남중국에서 계속 왕조가 바뀌고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니 이 사람들 이제 그런 거 좀 싫어했겠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 문학에서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뭐 이 귀거래사 내용은 뭡니까?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개지의 여사잠도. 이건 뭐 인물의 사소한 표정과 몸짓 등을 잘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뭐 이런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시대는 중국이 분열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반도는 이 시기에 활발하게 한반도 내의 주도권 다툼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풀쌤의 후다닥 세계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